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7 등한시되고 있는 나병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한시되고 있는 나병학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3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97 등한시되고 있는 나병학. 나는 며칠 동안이나 서울에 체류하려고 관철동의 동일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날마다 나병치료제를 구독하려고 서울 장안의 거리거리에 약방을 찾아다녔다. 돌아다녀 보아도 두 군데 약방에 대풍자유가 몇 병 있을 따름이다. 또한 각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부과에 다니면서 나병연구의 진전을 탐문한다. 모두들 캄캄무소식인 백지 상태였다. 인구 비율에 있어 나병 환자가 많은 우리 한국의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의 전문학자들은 나병에 대하여 이렇게 판무식이고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데에는 나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문둥병은 더러운 병이라 하자 허나 피부과 전문학자들이 자기 영역에 소관된 학구적 분야에 있어 더욱이 한국에 있어서 5만 명 내외를 추산하는 만성병이라 할까 지방병이라 할까 하는 나병에 대하여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나 성병과를 차려놓고 만족하려는 한국 의학의 오소리티의 조리를 타기하면서 군정청을 찾아갔다. 먼저 찾아간 곳이 경기도 보건사회과였다. 나는 먼저 미국인 보건 책임자의 면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공무원들은 미국인을 만나볼 필요가 없다고 면회를 사절한다. 그러나 끝까지 굴하지 않는 나의 면회 요청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하는 수가 없었든지 그냥 나의 멋대로 방임해버린다. 간신히 나는 미국인 보건 책임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친절히 미국의 나병 연구와 새로 발명한 나병 치료제 프로민, 다이아송을 자세히 설명한다 라고 챕터 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이나 서울에 체류하려고 관철동의 동일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날마다 나병치료제를 구독하려고 서울 장안의 거리거리에 약방을 찾아다녔다. 돌아다녀 보아도 두 군데 약방에 대풍자유가 몇 병 있을 따름이다. 또한 각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부과에 다니면서 나병연구의 진전을 탐문한다. 모두들 캄캄무소식인 백지 상태였다라고 챕터 97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며칠간 서울에 머물며 월남의 목적인 나병치료제를 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관철동에 여관을 잡고 잘 알려져 있는 약방을 찾아보았지만
대풍자유 몇 병만 있을 뿐 서울이라고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토로하네요. 그래서 대학병원 피부과마다 찾아가 나병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탐문을 해 보았지만 하나같이 무관심이고 내놓으라 할 만한 연구 실적도 없어서 실망을 크게 했던가 봅니다. 물론 해방 직후 국가로서의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뭘 바라겠습니까마는 수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등장했단다 하면 특단의 제도적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하운의 지적이지요. 여기서 체류라고 하는 것은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관철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동으로서 관철동 동명은 1914년 4월 1일 동명 개정 때 관자동의 관자와 그 북쪽에 있던 다리 이름인 철물교의 철자를 합성한 데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관철동은 1914년 4월 1일 동명 개정에 따라 이전 중부 장통방의 청포후동, 해전후동, 염동, 동곡, 입동의 각 일부와 장교동, 관자동, 정자동을 통합 관할하면서 설치되었다 합니다. 관자동은 금, 옥, 뿔, 뼈로 망건 당줄을 깨는 고리인 관자를 파는 전이 있어 관잣골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것이고 철물교는 종로 2가 30번지 동남쪽에 있었던 지금의 종로 2가를 건너는 다리인 통운교인데 주변에 철물전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철물전교, 철물교, 철교라고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길 떠나는 차림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구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여 얻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수도 또는 번화한 도시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풍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풍자의 씨앗을 짜서 얻는 지방류로서 노란색 내지 노란색을 띤 투명한 액체로 특이한 냄새가 있으며 예로부터 한센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사용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탐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물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비율에 있어 나병 환자가 많은 우리 한국의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의 전문학자들은 나병에 대하여 이렇게 판무식이고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데에는 나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문둥병은 더러운 병이라 하자. 허나 피부과 전문학자들이 자기 영역에 소관된 학구적 분야에 있어 더욱이 한국에 있어서 5만 명 내외를 추산하는 만성병이라 할까 지방병이라 할까 하는 나병에 대하여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3천만 명도 안 되는 국민 중에 5만 명이 넘는 나병 환자가 있었다니 몇 해 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버금가는 사회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도 학문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무관심과 무성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병이 좀 취급하기 불편한 질병이라 손치더라도 피부과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와 치료 영역이니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하운은 깨닫고 큰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서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인구에 대한 특정 계층의 인구의 백분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이나 아는 것이 아주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뜻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끌리는 마음이나 흥미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학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으로 미루어 계산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증상이 없이 서서히 발병하여 치료와 치유에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나 성병과를 차려놓고 만족하려는 한국 의학의 오소리티의 조리를 타기하면서 군정청을 찾아갔다. 먼저 찾아간 곳이 경기도 보건사회과였다. 나는 먼저 미국인 보건 책임자의 면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공무원들은 미국인을 만나볼 필요가 없다고 면회를 사절한다. 그러나 끝까지 굴하지 않는 나의 면회 요청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하는 수가 없었든지 그냥 나의 멋대로 방임해버린다. 간신히 나는 미국인 보건 책임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친절히 미국의 나병 연구와 새로 발명한 나병 치료제 프로민, 다이아송을 자세히 설명한다 라고 챕터 97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학계는 의학 분야별로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해방 직후에도 그랬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돈벌이가 잘 되는 분야가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였던 것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산하 제한을 모르고 생기면 나아야 하는 시대였으니 산부인과가 잘 나가던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점령기에서 해방된 직후이니 성적 수탈로 인한 성병이 만연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하고 남을 뜻합니다. 환자가 많다는 것은 곧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이기에 돈벌이가 잘 되는 분야로 의학도도 몰리게 되어 있겠지요. 하우는 군정청 경기도 보건사회과에 찾아가 미국인 보건 책임자 면회를 요청했으나 담당자 손에서 거절을 당했던가 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면담을 요청하자 담당자도 포기하여 면담이 어렵게 성사되었는데 미국의 나병 연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병 치료제로 프로민과 다이아송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산부인과라고 하는 것은 임신, 분만, 신생아 및 부인병을 맡아보는 의학의 한 분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로 말미암아 주로 성기에 생기는 병을 맡아보는 의학의 한 분과로서 비뇨기과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은 권위, 위임, 부여된 권한, 권력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 근거, 권위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탁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게 여기거나 업신여겨 돌아보지 않고 버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지의 군사령관이 군정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둠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민이라고 하는 것은 술파제의 일종으로 나병치료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프로민과 함께 미국에서 개발한 나병치료제로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90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8 이국인의 온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